네, 안녕하세요. 오나레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164쪽 중단원 연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박스 안의 내용들만 지금 복사를 해온 상태거든요. 이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쵸?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점일 때와 도형일 때가 정반대다. 점일 때는 주어진 수치만큼을 x좌표, y좌표에 더하면 되는 것이고, 그쵸? 더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형일 때는 이것과 반대로 x좌표, y좌표, xy에서 각각의 이동되는 양만큼을 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에도 마찬가지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일 때와 도형일 때가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 4종류의 대칭이동, x축, y축, 원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한다. x축의 대칭일 때는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의 대칭 이동일 때는 x의 부호가, 원점의 대칭일 때는 xy의 부호가,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x의 y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것은 도형일 때도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다만 도형일 때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식상에서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상에서 x나 y 자리에 부호가 바뀌거나, 그쵸? x 부호가 바뀌거나 또는 자리가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빠르게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펜을 좀 알맞게 바꾸고, 너무 두꺼우면 놀라죠? 자, 1번. 마이너스 2,1을 x축 방향으로,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요.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큼 했기 때문에 y좌표에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더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계산하시면 이게 2,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점이 바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점, 우리가 구한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x자리에 2를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괜찮으시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x축,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치만큼을 각각의 좌표에다가 더하면 되는 문제였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평행 이동인데, 자 보세요. 평행 이동을 시킬 건데 점이 아니라 직선을, 다시 얘기하면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도형을 평행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동되는 수치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그쵸? x축 방향으로 k만큼 그랬습니다. x 대신에 뭘 넣어야 하니? x-k 넣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k만큼 그랬습니다. y 대신에 y 빼기 마이너스 3k. 다시 얘기하면 y 플러스 3k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랑 일치한대. 그럼 우리는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k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직선의 x자리에 얘를, y자리에 얘를 넣어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 y자리에 y 플러스 3k를 넣고 x자리에 x 마이너스 k를 넣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y는 x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얘랑 비교해 보시면 y 똑같죠? x 똑같고 뒤쪽에 7, 얘가 7이 된다는 거야. 괜찮니?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이 7이 된다. 넘기면은 이렇게 넘길까요? 마이너스 10은 4k가 되고 따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지.
어렵지 않죠. 자, 도형을 평행이동 시켰어요. 도형을 평행이동 시켰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요 부분이야. x 대신에 y 대신에 이런 거를 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예.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 2a를 y는 x에 대해서 이번엔 대칭이동했어요. 대칭이동했는데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x와 y가 자리를 바꿔야 돼. 그래서 a, 2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x, y 좌표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4,2입니다. 요게 4고 요게 2란 얘기죠. 귀여운 문제네.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된다. 좋죠? 아직까지는. 4번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시면 중간에 멈춰놓고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중심의 좌표가 a, b. 자, 원을 대칭 이동한다. 원을 대칭 이동합니다. 원은 얘들아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째로 다 이동하는 것보다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렇지.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렇게 2,4잖아. 이 원의 중심 2,4잖아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아이고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되거든요. 뭐야? 자,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가지고 대칭이동 시켰을 때 중심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중심을 찾아서 얘를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바로 a가 되고 b가 되는 거다. 바로 구했네요. 그쵸? 바로 구했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4고. 괜찮죠? 예,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a, 마이너스 1을 얘들아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이번엔 점이야. 따라서 그냥 더하시면 돼요.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해야 되네요. 자, a,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가져다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얘들아 y는 x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아이고 그렇지. x와 y의 자리가 통째로 바뀌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x, y 자리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가 돼. 그렇게 이동한 점에 바로 이 점에 y 좌표가 3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3이 되는 거지. 응? a-2가 3이 되는 거야. a는 얼마라는 거지? 5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다져야 하는 것은 평행이동일 때, 대칭이동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특히 평행이동 중에서 점의 이동일 때와 도형의 이동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한 번씩 이제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원을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얘는 평행이동인데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지금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동한 결과를 보고 어떤 평행이동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네.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도 이동을 시키래요. 할 수 있지 뭐. 일단은 그런 평행이동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도형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뽑아다가 하셔도 되잖아요. 이동시키기 전에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중심이 어디로 갔냐면, 그치, 어디로 갔어? 원의 중심이 0,0으로 갔단 말이야.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도형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점으로 바꿔서 풀고 있는 거라서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2가 0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냐면 마이너스 2만큼. 괜찮겠니?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0이 됐어요. Y축 방향으로 3만큼 간 거야.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제 직선을 이동시키는 거지. 직선은 점이 아니라 도형이잖아. 따라서 반대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의 X에다가 우리가 X 플러스 2를 넣어야 돼. 자,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3만큼 했기 때문에 이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넣으셔야 돼. 그리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6 플러스 5? 아, 넘어오니까 6, 8에다가 3, 11 되네요. 3x 플러스 11. 자, 요런 문제가 초보자들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 처음 배울 때 이런 문제들 많이 헷갈렸었어요. 도형으로 줬지만 점으로 바꿔가지고 중심에 집중해가지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한 건지를 찾아낸다. 점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 했는지를 보고 이제 찾아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도형, 직선이라는 도형이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했으면 X 플러스 2를 넣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했으면 Y 마이너스 3을 넣고. 이게 좀 점일 때 도형일 때 자유자재로 넘나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이 원을 그래 이거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 이번에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용을 해야 되네요. 자, 무슨 이야기냐? 원이 있어요.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직선에 접했대요. 너네 그거 알아? 원과 직선이 접한다? 다시 얘기하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 우리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도 제가 잠깐 내용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이랑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접했지? 그러면 이 접점이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아져야 돼? 반지름과 같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지도록 하는 식을 세우셔야 돼요.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예전에 교실에다가 막 써드리거나 교과서에 써드리거나 한 적이 있는데, 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에 요 x, y 자리에 주어진 좌표를 넣으시면 돼요. 점의 좌표.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이라서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려요. 외워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이제 7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원이 있는데 걔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대요. 원은 통째로 평행 이동시키기보다 그렇지, 중심만 빼가지고 보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중심을 뺐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에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인 거야. 이걸 빼서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이 점이랑 원의 중심이죠. 얘가 지금 여기인 거야, 얘들아. 얘가 여기인 거야.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접한대요.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접한대.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져야 되죠.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아까 유심히 보지 않았던 R제곱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R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2가 돼야 된대. 찾아보자. 그래서 x 앞에 2 있는 거 보이시죠? 제곱하면 4 되고요. y 앞에 1 있는 거 보이세요? 제곱하면 1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요 좌표를 x에다 넣으면 돼. 요 좌표를 y에 넣으시면 돼요. 요 좌표를 여기다 넣어.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되고요. y는 그대로 넣으니까 이렇게 되네. 됐어? 양변에다가 루트 5, 루트 5를 곱해서 이걸 없애려고 루트 5 곱하고 루트 5 곱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절대값 안에 정리한 게 누구랑 같아지냐? 2 루트 5와 같아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랑 b가 양수라고 그랬어. a랑 b가 양수라고 그랬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도 지금 양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볼게요. 원래는 절대값 씌운 게 2루트 오면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2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루트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2루트 5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루트 5 플러스 1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크잖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이 양수인데 두 개 더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값이 아닌 것 같아. 따라서 2a 플러스 b의 값은 2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따라왔니 얘들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적당히 이동했더니 직선에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빼가지고 중심만 살짝 이동시킨 다음에 중심과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아지도록 식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거의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거의 뭐 90점,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다시 여기까지 나오면 거의 90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산하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요식을 세울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죠. 넘어가 볼게요. 8번 원을 이런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by 플러스 b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위에 있구나. 중심을 빼야겠다. 그치? 중심을 빼가지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맞니? 자, 1단계.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중심을 구하래.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것의 중심을 빼내래. 아예 처음부터 중심을 빼내지 뭐. 중심을 빼낼게요. x제곱 플러스 ax. 요곳에 반 2분의 a고요. 그걸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한번 빼야 되겠네. 자, 이번엔 y제곱 마이너스 4y. 얘의 반. 마이너스 2고요. 제곱하면 4가 돼요. 괜찮을까? 자, 한 번 더. x 플러스 2a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나머지는 넘길 거예요. 4a 제곱. 이건 뭐 딱히 지금 문제에선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로 그냥 두겠습니다. 중심을 빼내기로 한 거잖아. 중심을 빼내기로 했지.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2예요.
그게 지금 우리 여기까지 본 거거든요.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중심을 찾아라. 그게 이거예요. 얘가 이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A와 B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얘가 왜 이렇죠? 자, B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AB 더하기 3은 0. 2 곱할까? AB 플러스 6은 0. 따라서 AB가 얼마가 되는 거야? 호라, 잠시만요. 아, 미안해 얘들아. 아니 왜 그랬을까? 제가 중심을 뽑은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안 시켰네요. 미안해요. 한 단계가 빠졌어요. 얘를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가기 전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은 부호가 바뀌잖아요. 맞니? 얘를 대입했어야 됐네. 미안. 얘를 대입했어야 됐어. 그러면 요게 지금 부호가 양수돼야 되고 여기가 음수돼야 돼요. 그쵸? 요게 양수. 필기 미리 하신 분들이면 음수돼야 돼. 자, 왜냐면 지난번에 푼 거랑 답이 달라진 것 같아서 자, 계속 해볼게요. 2분의 AB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2 곱하면 AB 마이너스 2가 0이야. 따라서 AB는 2가 되는 거지. 예. 좋아요. 괜찮을까요? 자, 원의 중심을 꺼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것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다. 오케이. 자, 9번.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L이 y는 x 플러스 1을 x축에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요. 점이 2개 주어지면 돼요. 점이 2개 주어지면 돼. 자, 점이 2개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기울기랑 점 하나 주어지면 되지. 지금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점이 하나 주어졌고요. 이 직선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이 얘를 기울기 그냥 주지 이렇게 주나?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과 수직이래요. 자, 점은 주어졌어요. 점은 3,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군가와 수직이에요. 누구냐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과 자, y는 x 플러스 2를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야. x축에 대칭 이동한다. 곰곰이 생각해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칭이야. 보내는 거거든. 데칼코마니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되죠. 맞니?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어봐. 이거 좀 찝찝하잖아. 정리해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얘랑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랑 수직이라 그랬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아마도 1 돼야 될 것 같아. 왠지 알지?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럼 두 개의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될 것이다. 좋았어. y는 기울기 1이잖아.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괜찮아요? 자, y는 x 마이너스 4.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 앞쪽으로 가셔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 9번 문제의 핵심은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해서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요. 요거야 요거.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수 있느냐.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거. 직선의 방정식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세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어. 이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다음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얘와 얘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 원을 이리저리 이동을 할 거예요. 원을 통째로 다 이동하기보다는 뭐를 꺼내라? 중심을 꺼내라. 그래서 이 원을 살짝 변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9, 4, 이게 13 이렇게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변형을 시켜보세요. 천천히 변형을 시켜보시고 요렇게 요거 보시면 지금 중심이 어디 보자. 중심이 3,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치? 주어진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C1의 중심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어떻게 돼야 돼? x, y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3,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잖아요. 그럼 C2의 중심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두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시 얘기하면 두 원의 중심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아요?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와 y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얘에서 x, y 자리 바꾸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2일 거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일 거라는 거예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설명을 하면서도 초보자들이 느끼기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원이 있는데 얘를 이동을 2번 시킬 거래. 그러니까 따로따로 2번. 얘를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켜보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보고 그럼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자리 바꿔서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요. 일단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칭 이동하고 그랬더니 x축에 접한다. 그쵸? x축에 접한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중심이 2,0이었는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중심이 3, 마이너스 2 돼요. 왜냐면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더할 거거든요. 1단계.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대칭 이동. 그럼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둘이 자리가 바뀌잖아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으로 갈걸?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원이 x축에 접한대. 자, 이제 볼게요. 평행 이동 시켰고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앞쪽에 나오는 내용은 생각할 필요 없이 요 점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 아주 쉬워요. 마이너스 2,3 어디 가서 내려서 마이너스 2,3 중심이 여기고요. 중심이 여기고 이 원이 x축에 접한대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x축에 접하는 그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x축에 접하는 그림 이렇게 되겠지?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 못생겼어. 대략 좀 요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니? 살짝 정확하게 요런 그림이 나온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뭘 캐치해야 되느냐?
얘가 X축에 접해 있잖아? 그럼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쭉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그 유명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 좌표 마이너스 2,3이라 그랬거든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돼요. 3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 대칭 이동도 좋고 평행 이동도 좋고 다 좋은데 원이 잘 봐. X축에 접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원이 X축에 접한다. 이 원이 아니어도 얘들아, 예를 들어 이쪽에 이렇게 접한다고 치는 거야. 이거 얘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접한다고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형편없네요, 여러분. 됐어. X축에 접한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4,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1이잖아. X축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그래, 높이 1이 되는 거야, 1.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수학적인 조건으로 바꾸면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이 R이라고 치잖아? 그럼 중심의 Y좌표도 R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랑 똑같아져요. 괜찮으시겠죠? 그걸 캐치하실 수 있으면 1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원래는 아닌데 이게 한 가지 요소가 좀 추가가 돼가지고 자, 보세요. 원이 있고요. 원이 있어. 중심이 0,4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깨끗하게 쓰자. 반지름은 2입니다. 그런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들아, 얘가 점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놨지만 실제로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원 위에 점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P라는 점은 이 원을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 P에 대해서 P부터 Q까지 갔다가 Q에서 R까지 가는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P가 움직이는 점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치면은 어제 마지막에 제가 풀어드렸던 그 문제 있죠. 5번인가? 예, 이게 몇 쪽이야? 162쪽의 5번 문제랑 거의 흡사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일단 볼게요. 봐봐, 원이 없다고 치고 P에서부터 Q까지 갔다가 R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Q를 거쳐서 이리로 가잖아요.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사실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넘기라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 넘겨. 근데 P가 지금 아니라고 상상하기로 했지만 돌아다니고 있는 불확실한 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R을 이쪽으로 좀 넘겨볼게요. 우리 이런 점을 R-라고 한다 그랬잖아. R-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게 지금 12,1이었고요. X축 방향으로 대칭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P에서부터 R까지 쭉 연결해.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두꺼운가? 조금 이렇게 해볼까? 얘가 어디 갔어? 이렇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P가 돌아다니다가 한 여기쯤 가요. 여기쯤 가면 P에서부터 R-까지 연결한 점은 이게 될 거예요. 그래요? P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 저 뒤로 가잖아, 얘들아. 저 뒤로 가잖아. 그러면 P에서부터 R-까지 연결한 최단 거리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막 변할 수 있어요. P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수많은 P가 있기 때문에 P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리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얘들아 봐봐. 원에서부터 원 밖의 점까지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얘들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된다. 중심 있잖아. 중심. 중심부터 어디 갔어 얘? 여기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돼. 중심. 얘는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연결을 하잖니? 그러면 이 거리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이 반지름 빼잖아요? 이만큼이 최소가 되는 거야. P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여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좀 길어지겠지, 길이가. 길어지겠지. 또한 지금 이 상황은 최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최대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도 중심이랑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반대로 이쪽까지 반지름만큼을 더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P가 되는 거지.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P의 좌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길이가 제일 짧을 때 제일 길 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인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점까지의 거리를 싹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최단거리가 나오는 거고 반지름만큼 더 더하면 최장거리, 제일 긴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겠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를 풀고 오셨으면 조금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원방 공부를 나는 많이 안 했다 하시면은 이 상황을 모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P에서부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원 위에 있는 P에서부터 X축을 거쳐서 다시 R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은 R을 넘겨요. 아이 정신이 없네요. 자, R을 넘겨가지고 R-로 만들고 좌표는 이렇게 찾았어. 그런데 문제는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인 0,4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놓은 R-까지 쭉 연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지름만큼 뺄 거야. 지금 반지름 얼마냐면 2거든요. 그만큼을 뺄 거예요. 그렇게 풀 거예요. 자, 갑니다. 0,4에서부터 12,-1까지 연결할 거야. 그럼 거리가 13 돼요. 12의 제곱 144 더하기 4 빼기 마이너스 1하면 5잖아요. 25 루트 169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중심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가 전체가 지금 13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고 싶었던 건 아니죠?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R-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즉 요만큼을 뺀다. 그게 얼만큼이냐면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거리는 13 빼기 2 하면 1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다. 괜찮겠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3이고 반지름을 딱 뺀 요만큼 11만큼이 바로 우리가 찾는 PQ 더하기 QR의 최소값이 됐다.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이만큼을 더 더하면 된다. 따라서 13 더하기 2 해가지고 얼마 된다? 아니야. 최대라고 하게 되면 점을 막 여기 찍으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 그쵸? 요건 하지 않을게요. 얘는 대칭이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점이 픽스, 완전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Q가 움직이면 더 얼마든지 더 이제 이쪽 저쪽으로 막 가면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답은 11이 된다. 11이 돼요. 일부러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풀어드렸어요. 혹시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됐는가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완전 막 무리하는 선은 아니지만 좀 많이 풀어드려 봤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하면 바로 쪽지 시험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 1시간 남았죠. 다음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